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자,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저는 리포트 하니까. 자, 시청하다 보면, 또 매일같이 듣다 보면, 그게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지사항부터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수요 세미나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기 나와 있는 논현역 근처인데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분들이 한 분 더 같이 오겠다, 나 혼자 오는 게 외로워서 못 오겠다라고 하면 그 친구분도 회원 대우로 똑같은 비용을 내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 아무개 외 일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자리가 한 5자리에서 실제로는 저 자리가 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명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글쎄요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7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직 뭐 제가 볼 때는 5분이나 6분 정도는 더 오셔도 되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의사결정 내려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리포트 막 끊어서 듣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즘 네이버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라는 부분들 한번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이쪽은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주춤주춤 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것들이 할 때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트레이딩으로 근접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는 시설 투자가 올해 최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판매량이나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거 니켈하고 뭐 이런 거 수산화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반등의 요소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와중에 시설 투자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반도체 관련면 뭐 엔비디아 때문에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너무 열광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없다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보통 초보자들이나 트레이딩 능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에 물려서 한 2년 정도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나쁜 얘기긴 한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지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 엔젤 로보틱스하고 사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면은 제가 미리 리포트 한번 드렸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 정도 사이에서 보면 가장 주가 상승폭이 없었던 거, 그리고 우리 일반 개미분들이 매수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기사를 보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저는 이 기사를 나올 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항상 저런 기사가 나오고 나야지 우리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글쎄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요소로 분석해내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이제 매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투자 기간이 좀 길죠. 적어도 제가 볼 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리나 시그널 나올 때까지 가야 되니까 뭐 빠르면 뭐 6월이고 조금 늦으면 9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3월 FOMC 나오는 그 내용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포커스 맞춰서 아마 그 3월 FOMC쯤 됐을 때 여러분들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뉴스가 이런 것들이겠죠. FOMC에서 우리 금리 인하 올해 3번을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뭐 분명한 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FOMC에 열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진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상당히 또 말이 좀 개걸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11월이나 뭐 10월 이쯤은 아닐 거고 그 앞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앞으로 6개월 정도 포인트 좀 보고 가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저희는 한 내년도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0% 정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반도체 분야에서 흑자 전환 이 부분이 크게,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기업들도 이런 포인트에 상당히 중요점을 두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그 포인트 때부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겠죠. 상당히 대형주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빠뜨리고 갈 만한 내용도 아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지금 낸드 플래시가 가장 범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 가장 낮은 단에 존재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 가격에 대한 재합상도 이루어지고 감산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도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그 윗단에 있는 하이엔드 급들은요. 다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적으로는 그것이 다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것인데 사실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그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고 알아서 살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이버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서 FOMC 결과물 나올 때 그때 금리 우리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잖아. 아마 그쯤 되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지금은 매수의 기술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삼성전자나 네이버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는 좀 담아줘야 된다. 지금은 상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진짜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높은 구간에 매수한다는 거, 그만큼 예를 들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미 상당히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하고 일반인 분들, 직장인 분들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상승 가치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그 전에 네이버가 요즘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뭐 사실 뭐 상거래 쪽 커머스 쪽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마케팅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를 갖다 알리나 테무에 넘겨주고 싶으세요? 한국에 회사도 없는 거, 사무실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그 뭡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것 자료 넘어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걔들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면도 있고, 개인정보 하나 그 데이터를 받으면 원래 가격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쇼핑 정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 주소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정도 되는 것들 대부분 뭐 아마 만 원 정도 이하에서 가격에서 매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쇼핑으로 하시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넘긴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네거티브한 편이라서, 아주 귀찮잖아요. 전화도 오고, 뭐 이상한 것도 오고, 뭐 연결되고 나면. 사실 저는 그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이 이 털리는 걸 봤거든요. 개인정보 털리고 나서 카카오에 있는 그 카카오페이에 있는 통장에 돈이 털려나가는 거 눈으로 같이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싼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제도에서 놀고 있는 네이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때 배수콜 들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좀 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단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언제요? 예, 10월 말, 11월 이때 이걸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5월 달 이때를 기억하셔라. 그럼 여기보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이때는 스트롱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사유로 제가 요즘 리포트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 드리는데 무조건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낸드 가격 올라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했고 앞으로 삼성전자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격하고 왔냐면 제가 1월 달 가격 1월 말 구간을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안 좋은 구간이라고. 그때가 뭐냐면 121선이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가장 그 감산을 많이 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주가의 하락폭은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 삼성전자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을 만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투자 기간이 좀 길어야 된다. 기간이 사이클이 좀 길거든요. 한 2년 정도 갈 겁니다. 그 기간을 갖다 여러분들이 즐기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지. 나는 자금이 그냥 뭐 한 3개월 안에 돌 거야. 그러면 이런 네이버나, 그죠? 삼성전자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이버는 적어도 6개월, 삼성전자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 정도 사이 보고 하자. 이런 표현으로 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겁니다. 그래도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금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배터리 3사가 지금 시설 투자가 올해 최대로 다 늘어날 거다. 사실은 이거 반도체랑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같은 것도 캐펙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늘리고 생산량 늘리고 경쟁력 확보하고 이런 과정 속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뭐 LFP 쪽 관련돼서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막 또 거기 또 몰립니다. 자, 근데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LFP 배터리 우리나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물론 뉴스가 나와서 뉴스에 올라가는 건 잘 압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 기업들이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나면 다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내용 있잖아요.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 다시 제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그 고점에 사시는 분들은 뭘까? 아, 그 위험성 그거 말고 다른 거 참 많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접근하실 때 반드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자,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리포트 드렸는데 아무도 매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올라가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삼성 SDI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때 비슷하게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 뒷단에 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시설 투자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에 관련된 거,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쪽 관련된 것들 리포트 나오면 다음에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제 시설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했던 것들이 진행이 막 됐어요. 미국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돼서 그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계획이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수주나 발주를 넣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뉴스고요. 제가 볼 땐 한 3분기 정도부터 이제 발주가 나오면 그 뉴스로 인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 발주 내용 나오면 제가 리포트 그 관련된 내용들 뭘 보시라고요? 시설 투자입니다.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60일 이평 따라서 매수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따라서 딱 2주 동안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약간 주가가 좀 크게 눌리는 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당일에 그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마 저 60일 이평 따라서 매수를 갖다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7% 이상 수익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높이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220일 여기 땅까지만 보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거 무거우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고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되니까 전방 업체가 개선되니까 좀 그 관련된 업체들 우리가 매수해두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때 뭐 나누신 소재도 조금 이야기 드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다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종목 하나하나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때 저희 머니케어 뉴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니켈 값하고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뭐 당연히 중국에서 감산이 들어왔잖아요. 중국 경기는 워낙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뭐 피나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할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백투 노멀 개념은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전방업체가 개선되면 틀림이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려도 뭐하고 물려라? 예, 반도체 소재 부품하고 물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갖다가 뭐 쉽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리포트 드렸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저런 것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런 것들 같은 경우 가격이 낮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뭐 올라가는 듯 하다 다시 주춤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 구간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10% 이상 수익 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유한 것 중에서 또 아니면 못 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 정도 제가 리포트 이렇게 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런 것들은 한번 들고 있으면 조금 업황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들고 계셔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드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낮은 구간에 혹시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 매수를 좀 해주시는 거. 뭐, 그렇다고 포트폴리오 저걸 다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내가 잘 골라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좀 고르고 나면 꼭 내가 고른 것만 잘 안 올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통 소재 부분 이런 단에서는 두 개 정도 해야 되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뭐 이런 예를 들면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 SNS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물려도 결국은 가을이면 어떻게 괜찮아진다. 특히 이제 펠리클 관련된 부분, 국산화 상봉했지 않습니까? 그 처음으로 적용하는 라인 이런 거 진행하는 내용들 공장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동진 세미킨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은 결국은 그렇죠. 총량이 늘어나면 무조건 같이 성장하는 내용이고요. ISG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단으로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디바이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하나 또 안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리더공업은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그나마 리더공업을 개인이 거래하기엔 아마 웬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ISC 이야기 드린 건데 저건 또 많이 또 안 하셨어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머니케어 뉴스 보시면서 지금 종목을 갖다 쭉 이렇게 들었던 것들 갖다 혹시 불안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간도 하는 번 정도는. 근데 제가 쭉 얘기 드리니까 내용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큰 게 중요하다. 자, 머릿속으로 들어서 이해가 안 가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건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리포트 드린 TEMC, 제가 오전에 6시에 딱 리포트 드렸는데 그날 하루에 9% 그냥 상승하는 바람에 대부분 아침 일찍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겠지만 아마 제 그 리포트, 제 채널을 갖다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시간에 서 산다고, 뒷단에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쵸.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제가 또 저녁 때 다시 리포트 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참조하시고요. TMC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DMC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DMC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9%짜리면 며칠 눌리면 됩니다. 한 4일 정도 눌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올라간 폭의 50%이 정도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구간 들어오면 매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반도체가 생산량이 드러나면 결국에 들어가는 가스, 특수가스, 희귀가스들은 당연히 높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네온, 아르곤, 뭐 하여튼 저도 모르는 그 가스들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념을 딱 하나요. 생산량이 늘어나니 안 늘어나니. 또 HBM 들어갈 때 좀 더 어떻게 돼요? 하이엔드잖아요. 지금 수율이 HBM 생산하는데 60%밖에 안 나옵니다. D램은 90% 이상의 수율이 나오고 있고요. HBM은 60% 수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꾸 이제 아마 그 장비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수율 때문에 HBM 장비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고효율화 되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앞으로는 HBM 쪽 관련돼서 계속해서 만약에 성장을 한다 그러면 수율 싸움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주요 들어가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펠리클 부분 비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수율이 안 나오면 비용이 싸져야 되는 것이고요. 수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높은 재료를 갖다가 가격이 좀 비싼 거 재료를 써서 수율을 높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MC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요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저 웨어러블 로봇 하면 엔젤 로보틱스 글쎄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거래하는 곳, 그러니까 LG잖아요. LG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낫겠습니까? 먼저 그냥, 글쎄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보호해수 물량이,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두 달 안쪽에 50% 이상이 시중에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 매수하고 들어가고 저거 공모하고 그러는 거 공모하세? 난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초장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박슬이 박살 나는 거예요. 올라갔다 쫙 한 제가 볼 때 뭐 한 뭐 히트 쳤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달리다가 그냥 내꽂을 겁니다. 물량이 50% 이상이 풀린다니까요. 그 점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나쁘냐 좋으냐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볼 땐 기술도 좋고 그런데 저는 꽤 오래 후에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두 달 이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장은 원래 그 세린메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사실 뭐 채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 뭐 이슈,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뭐 그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 한 세 달 딱 때리고서 뭐 결과물 내고 이러다 보니 그때 채권 발행량도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장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물량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6월달 정도 엔젤 로보틱스 보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께서 엔젤 로보틱스 언제쯤 거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쯤에서 저한테 콜을 한번 주시면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이건 뭐 뒤로 볼 것도 없어요. 99.9999 순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달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사면도 요즘 상장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는 LG라고 했고요. 거기에 웨어러블 로봇에 또 하나 있는 게 인탑스는 어디요? 삼성전자입니다. 인탑스는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 조립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흑자 기업입니까? 적자 기업입니까? 예, 흑자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빠 제가 삼성이 좋아, LG가 좋아라고 하면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고요. 흑자가 좋아, 적자가 좋아. 또 보유해서 물량 있는 게 좋아, 다 풀리고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인탑스가 훨씬 더 저는 투자하기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탑스를 이야기해 드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인탑스 주가 괜찮잖아요. 오늘 같은 장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거는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출시일을 기다리는 것들이니까 지금 뭐 주가가 조금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 때문에 결과물을 안 봤는데 우리가 언제입니까? 예, 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길목 잡고 있는 건데 선반영하니까 어느 정도는 자리는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자, 애플이 맥북을 공개했습니다. 저 나와 있는 화면에 디스플레이만 보시죠. 저게 뭡니까? 자, OLED 패널입니다. 저기에 관련된 게 뭐라고요? 덕산 네오룩스. 아마 오늘 덕산 네오룩스 주가 잘 올라갈 텐데요. 자,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아이패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뭘로요? OLED. 예,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일부 받고 LED 디스플레이에서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LED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산업을 공략하자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또 순이익이 남는 소재를 발광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를 저는 원픽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뭐 LX세미콘 이런 게 있는데 주가 상승폭이나 뭐 투자 가치로 따져보면 네오룩스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덕산 네오룩스 리포트 드렸는데 아니요 나는 오늘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매수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안 했다고 그러면 내 리포트 안 보고 날 무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늦었죠. 그죠? 제가 그때 가격 따지지 말고 저 구간에서 그냥 매수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또 2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지금 이 라인 여기 보이시죠? 여기 통자 그냥 통자 봐도 돼요. 여기 진입하는 순간 그러니까 43,000원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때요? 잠깐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그때 또 버텨줘야죠. 업황이 좋다고 하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액집 냉각도는 왜 이런 거 리포트 안 하냐? 이런 불만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SNS 테크 얘기만 드려볼게요. EUV 펠리클 개발하고 순도 뭐 글쎄요. 투과율이 90% 넘어가는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금 돼서야 지금 어떻게 돼요? 겨우 3분기 돼서나
공급을 시작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양산 계획을 만들고 공장도 증설하고 뭐 진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처음에 멘트가 나온 건 2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주가가 쫙 올라갔었어요. 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뉴스로 올라가는 것들인데 사실 뭐 KN수나 GST나 엔비디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GST는 개발 중이고요. KN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관련된 걸 공급을 하는데 액침 냉각이 궁극적인 기술하고 좀 달라요.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다.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땐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 뉴스 뜬 그 자리 다시 돌아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고민하십시오. 당연히 뭐 GST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업황이 개선되잖아요. 펠리카라고 칠러 요 공급하는 회사 아닙니까? GST가.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아, 뭐 나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셔라 이거죠. 업황이 개선되는 수준으로만.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로 테마가 따라붙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붙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구독자님들이 목표가 직장인들하고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잘 덤비지는 않는데 실제로 저건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면 답은 나와요. 왜? 아니 뭐 좋은 날 뭐 전날 딱 보면 뉴스 뜨고 시간에서 좋으면 매수 잡아주면 뭐 한 4% 아니면 기분 좋을 때 뭐 한 15%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은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저는 매몰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조금 그런 쪽들은 제가 회원 전용으로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요즘 로봇 관련 것도 조금 얘기 드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잘 잡았다 그러면 달리는 말 잘 올라타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콜을 줬는데 다음날 잡혔어. 그러면 홀드하고 갈 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렇게 올라타는 것들이거든요. 딱 올라탔는데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우리가 말 올라타는 데 있잖아. 달리는 말을 딱 타는데 딱 잡고서 탈락을 실패했어. 그럼 그거 억지로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아, 달려 있으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놔버리고 다음에 오면 다시 잡고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버스가 딱 왔는데 그거 놓쳤어요. 그거 뛰어가서 타야 됩니까? 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버스 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타는 연습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올라타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는 것들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K엔솔 같은 경우가 저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거 그냥 별별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몇 번 또 멘트가 나면 한두 번 정도 또 돌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야. 저렇게 장대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내용이 없는 거죠. 뉴스 때문에. 그러면 위로 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아시겠죠? 어디요? 올라간 거에, 첫날 올라간 거에 거의 40% 정도는 까일 겁니다. 뭐 그때 좀 다시 한번 올라타 보시든가 그때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나 내용들에 갖다가 또 그다음에 제가 리포트 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머니케어 뉴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구나. 물론 전체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것들은 성장 신규 종목이잖아요. 흑자가 아주 많이 나는 기업도 아니고 아직 매출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 사면 됩니까? 무조건 쌀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로 그냥 매수하고 좀 기다리다가 올라갈 때를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코어라인 소프트, 두 번째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마녀공장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딱 치고 올라올 때, 미리 올라탄 게 아니고요. 그냥 먼저 선점해서 그냥 가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넣어두시면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들도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터질 내용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포트폴리오 상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원이나 구독자분들 아니신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요즘 전체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다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셔서 결정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늘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시청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유료 회원 가입은 아주 좋습니다. 채널에 리뷰라든지 종목 리뷰, Q&A,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